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푹 쉬어보셨나요? 아니, 그보다 여러분은 쉴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9살 영어 강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꺼내기 어려웠던, 어쩌면 부끄럽게 느껴졌던, 하지만 분명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지쳤지만 멈출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고3 아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둘째, 셋째 등교 준비시키고, 수업 준비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친 얼굴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늘은 제가 경험하는 만성 무기력증과 그 속에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왜 휴식조차 불안감으로 다가오는지 있는 그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혹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제 작은 용기가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단면.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늘 그렇듯 몸은 무겁지만 고3 아이의 아침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써야 하는 아이에게 든든한 아침은 필수니까요. 잠깐의 여유도 없이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집안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나면 둘째, 셋째 아이들을 깨워야 합니다. 8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옷을 준비하고 교복을 정리하고 그 사이사이 빨래도 돌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칫할 때가 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지쳐 보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피곤한 표정이 일상이 된 것이 화장으로 지친 기색을 가리면서도 오늘따라 더 깊어 보이는 눈가의 주름이 마음에 걸립니다. 파운데이션으로 다크서클을 가리면서 오늘 또 씩씩해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나면 영어 수업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오전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보통 4시간의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는 늘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강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정말 힘이 넘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답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조차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점검하고 있어요. 푹 쉬어야 할 시간에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쉬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다가오니까요. 이 시간에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 학습 지도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주말 아침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알람을 맞추는 제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요. 줌 수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고3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수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막내에 대한 미안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3. 불안의 정체. 우리 세대의 특징일까요? 쉼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과 지친 삶을 동일시하도록 배워온 것 같아요. IMF를 겪으며 안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이기에 잠시라도 멈추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나 봅니다. 지금 또 그 시절의 기억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걸까요?
쉰다는 것은 곧 실패나 나태함으로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SNS에서는 매일같이 성공 스토리가 넘쳐나고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이상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불안정한 위치는 이러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한 달의 수입이 수업 시간에 비례하다 보니 쉬는 시간은 곧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저를 짓누르죠. 명절 연휴나 방학 때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수업을 잡으려 애쓰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처럼 정해진 휴가도 보장된 월급도 없다는 현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 젊고 활기찬 강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도 커집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강사들은 최신 트렌드에 밟고 새로운 교수법도 빠르게 습득하죠. 온라인 수업에도 능숙해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반면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밤늦게까지 유튜브로 새로운 수업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주말에도 연수를 듣는 제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이런 불안은 마치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배워야 할 것들이 늘어만 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4. 변화의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건넨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선생님도 쉬셔야 해요. 17살 아이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걱정이 담긴 그 말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매일 학생들에게 실수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혹했던 걸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매일 학생들에게 실수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혹했던 걸까요? 완벽한 수업,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이런 완벽함의 무게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하루 중 단 30분만이라도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조차 어려웠습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서 자꾸 시계만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그 시간이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불필요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자료는 이제 2번만 검토하기로 했어요. 3번, 4번 검토한다고 해서 수업이 더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가 조금 남아있어도 걸레질을 하다가 구석에 먼지가 조금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이었어요. 주말 추가 수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수락하지 않고 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차 이것이 저와 학생들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변화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지치고 힘들어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하듯이 저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잠시 쉬어가도 돼. 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조금씩 제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피곤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쉼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긴 문장 속에서 쉼표가 읽는 이에게 잠깐의 숨돌릴 틈을 주듯이 저도 제 삶 속에 그런 쉼표를 찍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일 때면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저를 다그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휴식이나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은 용기입니다. 때로는 나 오늘 너무 지쳤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조금 쉬어가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나은 모습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학생들에게 조금씩 해내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할 거야 라고 말해주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피곤해 지친 얼굴로 앉아 계시는 분들, 늦은 밤까지 내일의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친 어머님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테니까요. 완벽한 강사이자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쓰는 대신 가끔은 실수하고 부족해도 괜찮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걸어가도 괜찮고 잠시 멈춰 숨을 고르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주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쉼표가 있어야 문장이 더 아름답듯이 우리의 삶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셔요. 완벽하지 않아도 가끔 지치고 힘들어해도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